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종택입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담 부분만큼 증여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부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증여시 부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상속시 부담 부분에서는 상속재산이 공제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액이 큰 경우 사전증여시 양도세 부담이 크므로 증여보다는 상속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가를 보겠습니다. 매매 감정 수용 경미의 경우는 증여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계약한 게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게 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린 유사매매 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란 당해 증여자산의 주택이 아닌 다른 물건이 거래됐을 때 위치, 용도,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증여 전 6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거래된 가액, 또 평가기간 밖이라 하더라도 증여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도 국세 평가 심의를 거친 경우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에 가까운 거래가액, 계약일 기준입니다. 이때 유사매매 거래가액 할 때 기준시가로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기준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면적이나 가액을 말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동 212호가 기준시가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이면 마이너스 5% 하면 1억 7,100, 플러스 하면 1억 8,900이 되겠죠. 계약일은 11월 6일이고요. 자, 202동 402호와 201동 609호, 202동 312호가 있는데, 자, 202동 402호는 기준시가 1억 8천, 1억 8천보다 이 가액이 초과가 됐죠? 1억 8,900보다 초과가 됐습니다. 201동 609호도 1억 9,800으로 기준시가가 5%를 초과됐어요. 초과되기 때문에 부적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동 312호가 거래가 됐는데 이때 기준시가는 5% 범위 내에 들어가 있죠. 1억 8,600이니까요. 자, 실제 거래가액은 3억 3천이에요. 계약일은 3월 26일이므로 이게 6개월이 지난 거가 되겠죠. 11월에서 6개월 빼면 5월 6일 이후에 거래돼야 되는데 6개월이 경과됐지만 이건 2년 이내에 거래된 걸로 봐서 국세 평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가액을 3억 3천을 시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가 평가 기간은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전 평가 기준일이죠. 상속 전 6개월, 상속 후 6개월이고 증여는 증여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인데 이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증여 전 2년 이내에 평가 심의위원회를 결의를 거친 경우에 이때 또 시가로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상속세는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를 하고 증여세는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이 이후에 거래된 가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세 조세기한 결정기한이라고 해서 9개월을 두고 있는데 9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등이 있다면 이것도 시가로 보게 됩니다. 자,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세는 조사결정기한이 6개월인데 이거 증여세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등이 있으면 다시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자, 유사면 매매 사례가액이 부당하다면 일단 감정을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한 개 기관이면 되고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기관이 감정의 평균 가액으로 합니다. 기준 시가 판단은 평가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주택인 경우에는 4월 30일 날 공시를 합니다. 물론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 날 4월 30일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자, 4월 29일, 25년 4월 29일에 거래된 거라면 2004년도에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주택가액이나 공동주택가액은 4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가 합친 금액이 3억 3천이에요. 3억 3천. 자, 이분이 이제 전세가 거기 껴 있었어요. 1억 2천. 1억 2천을 빼면 2억 천. 자, 1억 2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778만원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이 778만원도 비과세가 됩니다. 자, 남는 금액 2억 1000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2200만원이 나오고요. 자, 단순한 증여, 부담부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4600만원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경우는 1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주택자가 무상으로 증여 시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 자, 부담 부분은 중과가 제외가 됩니다. 3억 1000일 때 1억 2천 부분은 부담 부분이고 나머지가 증여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1.1%입니다. 밑에는 위의 사례를 적용했는데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만약에 저희 3억 원이 넘는 경우라면 이렇게 13.4%의 취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가 31억 8천짜리를 전세금 5억을 안고 증여를 하는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분이 31억 8천을 그냥 양도했다면 7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깝거든요. 내 주택을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부담부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는 7,9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는 8억 9,200의 증여세가 나오죠. 문제는 이 취득세가 문제가 돼요. 취득세가 이분 계약형의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려 3억 8,100이라는 엄청난 취득세를 내게 되죠. 단순하게 그 자녀하고 이제 매매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31억 8천을 31억 8천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31억 8천에 양도할 때는 일단 취득세는 1억 1,100 정도 나오죠. 자, 31억 8천에 대한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채무부분 5억은 1.1%가 적용돼서 550만 원인데 나머지 증여가액 부분에 대해서는 13.4%를 적용해서 3억 5,900이 돼요. 그래서 총 3억 6,400만 원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되어 있죠. 내년 5월 9일까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5월 9일까지라는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잔금이 5월 9일 이전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도 불가가 되고요.
세율은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추가로 20%,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세를 중과가 되겠습니다. 자, 증여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가지고 판 걸로 양도세를 계산하지 않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증자가 양도하는 날까지를 모두 계산을 하게 되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가 됩니다. 다만 그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많은 경우에는 이 2번 항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수증받은 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죠. 10년을 안 기다려도 됩니다. 조정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조정지역 이후 경우는 2년 보유에 양도할 때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증여 사후관리 규정에 채무를 인수했다면 이 인수한 채무는 소득원이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소득원이 없이 상환하게 되면 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증여를 하려면 먼저 세무사와 상담해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시가가 부당하다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과 등기는 법무사가 하므로 이런 절차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매년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실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에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